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분할 계획을 미국 워싱턴에 제시했다가 미국에서는 한국 언론에 해당 사실을 폭로하여 우리나라의 중국 측의 북한 분할 계획이 국민들에게 소개돼 큰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지정학 전문가들은 통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느냐의 선택이 아니라 향후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북한 땅을 중국이 갖고 가게 하느냐, 한국이 갖느냐 두 가지 선택이 바로 한국인들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현재의 민감한 시기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겐 경각심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분할에 관한 이슈가 아니라 중국 만주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을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 베이징 중앙당국 간의 미묘한 갈등 문제 역시 만주 지방에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외교정책의 핵심 방향을 결정하는 알렉산드르 두긴이 서술한 지정학의 기초라는 책에서는 세계 각 대륙에 대한 러시아의 책략이 나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을 유럽연합에 떼어놔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럽에 확대시킨다. 중동에서는 이란을 러시아의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러시아의 최대 위협을 중국으로 보고 중국을 최대한 분열시키자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티벳, 신장, 내몽골을 해체시켜 중국과 러시아의 완충지대를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만주입니다. 만주의 새로운 분절을 획책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1997년에 발행된 책으로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흥 그레이트 게임의 전략의 기본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동맹 국가로 손꼽히지만 속으로는 자국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완충국가,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패권 전략은 서방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크림반도 흡수 병합, 벨로루시와의 국가적 통합, 그리고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의 공수부대 병력 파견을 통해서 세계 안보에 새로운 긴장감을 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주 지방에 대한 어떠한 계획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4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요동반도의 러시아 접수입니다. 러시아는 과거 제정 러시아 시기 때부터 부동항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러시아가 찾은 얼지 않는 항구 중에서는 바로 서해바다에 위치한 리순항이 있었습니다. 요동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대련시에 위치한 리순, 즉 여순항을 조차하여 포트 아서항이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항구 도시를 건설하여 1898년에서부터 1905년까지 점령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잃어버렸던 옛 영토인 크림반도를 되찾아왔듯이 요동반도의 리순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 한국과 같은 강대국과 어느 정도 완충지대 형성을 바라는 만큼 요동반도, 서해바다와 접하는 지역까지는 진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지역은 일본과도 연관이 매우 많은 땅입니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1904년 러시아가 점령 중이던 포트아서 항구를 점령하여 1905년부터 영향력을 행사하여 1945년까지 일본령 땅이 되었습니다. 1904년 이전에도 이 지역은 일본인들과 관련된 비극이 있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 당시 리순을 점령한 일본군들은 수많은 현지인 약 5천에서 3만 명까지를 희생시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이 일을 목격한 미국 등 서구 외교가의 야만적 사건으로 보고되면서 서방 언론에 대서특필될 정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이 일대에 리틀 쿄토라는 일본의 교토시를 카피해다 놓은 마을을 만들어 역사를 잊은 듯한 모습을 취해 이곳을 찾는 역사학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역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사를 잊은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을 관할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만약 요동까지 진출하여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될 경우 한국의 서해바다는 중국의 또 다른 강대국인 러시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요동의 리순은 과거 삼국시대 비사성이 있었던 고구려의 지정학적 요충지였던 곳인 만큼 한국 역사학계의 고구려사 연구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만주 삼국분할안입니다. 과거 고구려가 지배했던 요하강 이남에는 한국이, 요하강 이북은 몽골, 그리고 나머지 동쪽 지역을 러시아가 분할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만리장성에서부터 요하강까지는 내몽골과 통일을 한 몽골 공화국이 차지하게 되어 드디어 몽골은 내륙 국가가 아닌 바다와 접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제 몽골은 해군 참모총장이 있을 만큼 해양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몽골이 되찾아가게 될 만주 지역의 강토내에 있는 현 인구 숫자는 약 1150만 명이 거주해서 현재 몽골 인구의 3배가 넘는 인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과거 고구려의 강토였던 요동반도와 남만주 일대를 차지하게 될 수 있고, 과거 조선 후기 우리의 강토였던 서간도와 북간도 일대 역시 모두 다시금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는 약 3,900만 명으로 200만 명의 조선족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 한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 주민들의 민족적 동화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한국어 언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프랑스나 독일 역시 국경 지역을 가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들이 있어서 한국 역시 다민족 국가를 대비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되찾게 될 지역은 흑룡강성 일부에 비옥한 농경지대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이 분기하는 하바로프스크 일대를 두고 영유권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르강 이남 지역을 찾아오게 될 경우 동북아시아 최대 민물호수인 한카호수 아무르강 사이에 거대한 농경지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야지대의 면적은 거의 남한 면적에 해당하는 엄청난 넓이로 러시아 극동지방의 주요 산업이 어업과 석유채굴, 무업이 아닌 농경산업으로 바뀔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 번째는 만주국의 부활입니다. 한반도는 통일된 상태로 한반도에만 머물고 만주, 즉 지금의 동북 삼성 지방과 내몽골 동쪽 지방의 새로운 국가, 과거 만주국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한국,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일본은 이 방안을 적극 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주국의 임시정부가 바로 일본 도쿄에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도 이 방안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외교의 근간이 되는 지정학의 기초라는 책에 나오는 방안, 즉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완충지대 형성이 바로 이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생 만주국은 인구가 약 1억 명 수준에 달해서 러시아가 쉽게 감당할 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한국 역시 그동안 중국 한 나라만 상대하면 됐었다가 두 개의 나라가 생기면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서해바다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양분하는 바다였으나 신생 만주국이 생긴다면 세 나라가 공유를 해야 하므로 해상에서의 분쟁이 우려되며 삼국의 해군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 1억이 넘는 만주국이라는 나라와 11억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국일 중국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어야 하며 미국 등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과거 이곳은 제2의 이스라엘이 생길 뻔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전 전 세계의 유태인들을 모아 건설할 나라가 바로 만주일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만주 지방 인근에는 유대인 자치구가 있어서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태국가를 건설을 희망하는 것이지만 20세기 초와는 다르게 지금 이 일대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실현 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 현재 해외 일부 네티즌들은 만주국의 부활이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홍콩, 대만, 내몽골이 분리독립되면 그 다음 차례는 만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수많은 유산과 간도 분쟁, 발해의 유적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으로서는 다소 납득이 되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한국과 외교관계가 친한 국가이고 국제적 합의에 의해서 이곳의 비핵화, 군축 등을 동반한 친서방 국가가 형성이 된다면 한국의 지정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북중 무력 충돌 사태입니다. 일본의 유력 정보원 중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북한 내부의 중국 북부 정부의 심양군구와 내부 커넥션으로 현재 시진핑 정권의 반기를 든 쿠데타를 모의 중이라는 일본 내 정보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 당시 북한은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중국 요동지방을 타겟으로 한 비디오가 공개되면서 세간을 발칵 뒤집히게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북부 정부, 특히 북한과 가깝고 조선족이 많은 심양정구에는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인사들이 많아서 북한 정권과 매우 밀접한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 중앙당국에 반하는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북한과 중국이 전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여러 개의 미사일과 핵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내 최대 화력을 보유한 심양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과 심양정부가 합세한 세력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요동반도를 비롯한 만주,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할 수 있고 중국 정권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 내 정보원은 이 계획의 배후에 거대 유태자본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많은 충격을 안겨다 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한반도는 과거 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시대 혹은 삼국시대처럼 북쪽에 만주까지 섭렵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남측에는 한반도 남부에만 나라가 있는 그러한 역사적 재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때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영토 확대를 막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방 진영과 협력하여 북한을 도와야 하는지 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인 정보원들이 주장대로 이 계획의 유택의 자본의 지원이 있다면 남북한은 비대칭적 상황이 되어 영구분단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북한이 남만주 일대 고토를 수복한 상태로 영토를 유지하다가 남북 통일이 논의될 경우 한국의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정해 놓아 남북 통일 자체가 헌법에 맞지 않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어 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가지 만주 지역에 관한 시나리오 중 가장 좋은 것은 한반도가 남북 통일된 이후 현재 영유권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북한도, 서간도와 고구려 영토, 발해 제국의 영토가 있는 지역까지 수복을 하고 러시아, 중국 사이에 완충 국가가 형성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한반도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근 전 세계적 질병 사태 이후 미얀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그리고 폴란드 국경, 벨로루시 등에서 이상 사태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까지 이상 조짐이 생기면서 점점 한반도로 포커스가 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대비하여 한국은 더욱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국방력 강화와 미국 등 서방 진영 우방국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만주에서의 이권을 잘 챙겨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일본은 만주국에 관한 임시정부를 도쿄에 두고 있어 언제라도 중국의 이상사태가 벌어질 경우 만주국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실질적 영유권 분쟁이 있는 간도지방에 대한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비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만주지방은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